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50 정치 맞짱 6번째 판이 시작됐습니다. 안 잘리고 계속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몸도 한번 20대로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좀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이경 부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은 소멸했고 윤석열만 남았다. 이것만 해야 되겠네요. 파이팅 넘쳤습니다. 짜증도 나고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 아니고라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저 시간까지 또 그렇게 또 그걸 놓고 싸우는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양쪽 다. 좀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정치를 할 거나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제 여지를 남긴 것과 봉사는 무슨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비공개 메시지를 이제 슬쩍 이렇게 내놨잖아요. 예. 그거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정치를 할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작심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지금 아직 국가 공무원인데 그런 식의 답변한 건 좀 경솔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윤 총장이 내가 이번에 한번 출마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은 몇 달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도 아니면 야당 측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다른 경력이 없어서 뭐 모를 거다. 근데 윤 총장이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국제 경제 수사지휘권 배제되셨으니까 좀 하실 것도 시간도 많이 남고 아니 그 공부는 시작한 지 꽤 됐어요. 몇 달 됐습니다. 사회 교사들이 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아닌가 혹시? 아니에요. 제가 들은 건 독학으로 들었어요. 제가 들은 거는. 예, 뭐 어쨌든 정치의 뜻을 둔 거는 확실해 보이신다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굉장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공세를 폈단 말이에요. 정치의 문법에서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의 몸집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당 의원들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은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15.1%를 3등을 했단 말이죠. 2월 달인가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 막 배제를 했을 때 10.8%로 2위를 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두 자리 숫자 지지율이 넘어간 가장 처음인데 이번에도 역시 15.1%로 맞을수록 강해지지 않느냐. 이게 오히려 여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의 몸집을 키워주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뭐 지지율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14%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게 15%예요. 뭐 그 전에 14%나 15%나 오차범위 내에 다 있는 거고 그러면 국감으로 특별히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간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국감을 통해서 윤석열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가족 비위 국민들께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훨씬 더 느끼지 않았나. 저는 기자 생활 25년 했거든요. 네. 이 기자의 시각으로 볼 때 야당 국회의원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고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맞장구 정도 쳤던 거고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윤 총장을 향해서 이제 공세를 펼쳤었는데 좀 치밀하지 못했던 게 박범계 의원의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던데 자세 똑바로 하세요 그랬거든. 우리가 싸우다가 말 안 되면 너 나이 몇 살 먹었어 이거하고 똑같거든. 그리고 또 소병철 의원이 뭐 의원은 한 번 물어보면 막 10가지를 답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은 자기들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도 자인한 것밖에 안 되거든. 조였어야지 치밀하게. 근데 그걸 좀 엉성하게 했어요 제가 보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쨌든 현 정부에서 국가 한 조직의 수장을 임명을 했단 말이죠. 대통령 임명장도 주고 또 인사청문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검증을 거쳤고 그랬던 인물을 자기가 임명했던 인물을 자기들이 두드러 까고 있는 형국이 참 모순됐다. 어떻게 말이 안 돼. 내가 봐서 민망한 노릇이야. 근데 야당이 그걸 또 편드는 것도 웃겨요. 사실은. 그것도 웃기지. 자기들은 견제해야 될 사람들이 그 편을 들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의도 정치가 좀 뒤죽박죽 된 거야 지금. 그 다음날 신동근 이제 최고위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이런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윤나땡이라고 그러지. 예, 윤나땡에 대해서는 그것도 천박해. 무슨 윤나땡이야. 무슨 동그랑땡도 아니고.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만약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은 상대하기가 편한 상대입니까? 윤석열이 야권의 보수 야권의 아주 주자로 확 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잠룡들이 그놈이랑 도토리 기재기식으로 다 줄어들었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는 뭐 굳이 우리가 그렇게 의식할 게 아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을 봐야 되냐면은 윤석열이 지금 15%를 얻었는데 이 상당수가 보면 중도층이라는 말, 물론 보수층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여당이 가장 목말라하는 부분이 중도로 외연을 확장을 하는 건데 지금 중도가 계속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도층을 윤석열 총장이 계속 먹고 들어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또 같은 생각이 아닌데요. 어차피 윤 총장을 지금 지지하는 세력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입니다. 만약에 윤 총장을 지지하는 거가 우리 쪽에서 표가 같다면 대선 후보자들의 이제 그 지지율이 이게 깎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급부상하면 할수록 민주당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국민의힘이 새로운 후보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킹메이커들이 잘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윤석열 총장이 보수 쪽에서 갖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개가 적어도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 뉴페이스. 또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과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지금 윤석열이라는 어떤 각인 효과가 있고요. 적어도 윤석열은 그런 친이 친박이라 개파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앞으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좀 봐야지 윤나땡 뭐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좀 경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데 대선은 당에서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당에서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이 사람을 만들 것인가 그런 의지가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 거론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즘에 나오는 또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진중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카더라도 나온단 말이죠. 나는 이 사람이 대선 안 나갈 것 같다는 게 한 80-90%인데 총장직 그만두고 정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으로 들어가 이건 자살골이지. 자,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그나마 좀 그래 잘한다 박수 쳤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그래 너도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낚인 찍일 게 뻔히 불보듯 한데 지난주에 이제 금태섭 얘기 때도 했던 얘기인데 만약에 한다면 그런 형태로 할 거다. 극보수 극좌 이쪽은 뭐 콘크리트 지층이 있지만은 2층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거지. 요걸 잘만 묶어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지금 뭐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뛰어들면은 그때 한번 지켜보겠다. 같이 하겠다도 아닙니다. 지켜보겠다. 이 정도 워딩만 나온 거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선 주자로 나가면 안 된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이쪽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글쎄요. 저는 그게 지금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고 국감 때 얼마나 활약이 컸습니까? 만약에 이때 갑자기 30%가 확 뜹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게 이 정치가 그렇게 굉장히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뭐 장차관 하고 총리하고 막 굉장히 이력이 화려해도 정치권에 들어오는 순간 그건 아주 애기 초보자 취급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보면은 고건 총리 같은 경우도 얼마나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래서 높이 평가를 받았고 또 반기문 또 유엔 사무총장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뭘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뭘 뭐 무슨 뭐 네, 어묵을 샀는데 뭐 그냥 뜯어서 공격할 게 그냥 무징무진한 거야. 그러니까는 당내 지지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그 허망하지. 지지율 같은 경우는 윤 총장이 이제 정치인의 길을 들어서는 순간 지금까지는 도마와 칼이 있으면 본인은 칼날이었는데 이제는 도마 위에 딱 살포시 올라가 있는 겁니다. 26년 칼로 했었던 사람이 그 도마 위에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딱 있었을 때 그거를 견딜 수 있을까? 그렇지. 그리고 언론에서는 윤 총장의 과거의 모든 행적들 말 한마디 토시 하나하나 낱낱이 이제 다 올라갈 텐데 그거를 윤 총장이 견딜 수 있을까?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 잃어버린 이복 동생 찾고 싶으면 선거 나가보라고. 다 찾아준다는 거야, 상대방에서 막.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처럼 윤 총장이 출마를 하는 순간에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올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장모하고 처가 일이 간단하지는 않거든 실은. 그래서 정말 윤석열 총장이 정말 칼잡이면은 멋있게 딱 해서 끝내는 게 그나마 그분이 할 일이지, 구차하게 정치판 기웃거려서 노후를 말년을 본인 스스로도 망가지고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도 망가뜨리고 이런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간에 임기가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년 7월까지인가요? 그 사이에 윤 총장의 거취는 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요 그거 보면서 참 저도 화가 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윤석열이 내 맘에 안 들고 미워도 검찰총장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집권 여당에서 좀 넓게 해야지, 계속 자꾸 흔들어지면 지금 우리 국민들을 작년 7월 임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7, 8개월 동안 또 그걸 봐야 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세요.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1년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 전역한 그 추장관 아들에 대한 병가를 지금 거의 반년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윤 총장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었나요? 혹시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같은 거는 이거를 발의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참 바보스러운 거 아닌가요? 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치 권력하고 눈치를 보지 말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제 검찰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걸 흔들어내 버리거나 식물총장을 만들고 인사권을 빼앗고 노골적으로 좀 나가라는 거가 못 봤고, 제가 볼 때 이것도 굉장히 치졸하다. 식물총장이 그렇게까지 할 수 없죠. 국감 장소에서 그게 어디 식물이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고. 그래서 동물총장이 됐다고 이렇게. 공정과 독립적으로 하는 거 맞죠. 그러나 독립적으로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했네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셈이 됐죠. 아니요. 대통령이 발톱을 숨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속았다.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완수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정치권 문법에서는 되게 부적절해요. 근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왜 비공개적으로는 아니죠. 공개적으로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청와대 내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유 총장도 이상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레임덕이 왜 없지? 그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는 자기는 이렇게 좀 신임을 받고 있다. 너무 이제 과장 억측을 하시는 것 같고, 내가 마치 윤석열이 대변인 같네. 그건 아닌데 이 발언이 그냥 법무가 생각해도 굉장히 파장이 클 거라는 걸 알거든. 아는데 그런 국감장에서 얘기를 우회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이 그 팩트에 좀 자신이 있다는 걸로 저는 이제 추측이 되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그런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했지. 뭐냐면은 나 이런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여당 너네들 더 건들지 말고 답답하면 한번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든지 해봐, 이런 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경솔했다고는 보여져요.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검찰총장 재직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바람직스럽지 못했다. 많은 말씀 나눠봤는데요. 워낙 논쟁적인 주제다 보니까 보시면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저는 그걸 못해요.